때때로 한 편의 영화가 내 삶을 정말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정말 가야 될지 가이드가 되어주기도 하잖아요. 영화 속 캐릭터를 보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 우리가 배울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마다 같은 영화를 봐도 기억나는 장면이나 마음에 와닿는 대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캐릭터가 상당히 호감이 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캐릭터가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유독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하고 연결되면 나도 모르게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지금 관계가 좀 힘든 상황이면 영화 속의 캐릭터가 부모님과 관계를 맺는 그 장면에 집중해서 보게 되고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면 캐릭터가 진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좀 더 집중되는 것 같아요. 영화 치료는 왜 하필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는지 대해서 깊은 숙고의식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나도 미처 몰랐던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자기 졸업적 영화 치료라고 하고요. 바로 영화를 상담 심리에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영화 치료는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1990년대 말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으니까요. 영화 치료는 심리 상담의 목적으로 말 그대로 심리 치료에 영화를 활용하는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영화 외에도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뉴스와 같은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도 활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심리 치료라는 목적은 동일한데 언어로 하는 상담 외에 추가적으로 영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담하는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 치료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미 제작이 된 영화를 보면서 상담을 해나가는 영화 감상 치료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치료하는 영화 만들기 치료가 있습니다. 특히 영화 만들기 치료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심리상담이나 영화치료 모두 심리치료 목적으로 전문적인 졸업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화라는 활용 도구가 추가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심리상담을 할 때 내담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또 면담을 하고 심리검사를 활용하잖아요. 여기에 내담자의 인생 영화 본무 같은 영화가 추구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생 영화란 내담자가 살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봤거나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주는 영화를 말하는 건데요. 영화 치료는 이런 내담자의 인생 영화 본무이나 아니면 상담 목표를 보는 영화 치료사가 추천하는 영화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영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영화를 전편을 다 보기도 하지만 간단히 편집된 부분을 보기도 합니다. 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화를 안 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영화는 다른 심리치료 접근에 비해서 좀 더 부담 없고 또 친밀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이 상담보다는 억지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친밀한 영화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부담감이나 저항감 없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또 다문화 가족처럼 언어로 하는 상담이 한계가 있는 경우에 모국어 영화를 활용하면 영화의 언어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죠. 어린아이들은 집중력이 짧은데 이런 어린아이들에게도 눈높이에 맞는 애니메이션과 또 놀이나 게임과 같은 신체 활동을 함께하면 훨씬 수월하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물론 영화를 싫어하는 분들이 영화 치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트라우마가 있는 분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영화 속에 어떤 장면이 해결되지 않고 또 트라우마 장면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심한 정신증 환자에게도 영화가 자칫 잘못하면 망상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한데요. 반드시 전문가의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보고 싶은 영화를 즐겁게 재밌게 보시면 좋겠어요.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고 이미 선택이 된 것이니까요. 보고 싶어서 봤는데 자꾸 왠지 생각이 나고 또 보고 싶어지면 그게 바로 로또 맞은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시 반복해 볼 때는 좀 더 각을 잡고 어떤 장면과 어떤 대사가 나에게 특별한지, 어떤 캐릭터가 좋고 어떤 캐릭터가 불편한지 마치 셜록 홈즈가 범인을 찾는 그런 심정으로 관찰자의 시점으로 분석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봐도 본인이 처한 상황과 관심사에 따라서 매번 새롭게 느껴질 거거든요. 바로 그때 셀프 영화 치료가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 속에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와 드라마가 나오거든요. 또한 다양한 심리치료 사례들도 나오고요. 그런데 내담자들이 영화 전편이 아니라 어떤 특정 하나의 장면이나 특정한 캐릭터의 대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또 독자마다 내가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다 다른 것처럼 영화 속의 장면도 캐릭터의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줄거리를 집중하다가 놓쳐버린 영화 속의 장면과 캐릭터의 명대사도 소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웃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로 인해서 내담자들이 왜 힘들어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독자들도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책을 다 읽은 후에 영화를 보게 되면 캐릭터의 행동 하나나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그전과 다르게 무심히 보이지 않을 거예요. 바로 영화를 보는 관점이 확장된 것이죠. 이런 점이 바로 이 책의 매력입니다. 책 제목처럼 영화와 상담 심리가 만난 내용인데요. 영화가 심리 상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자로서 25년간 만난 다양한 상담 사례들이 모여가 있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 멋진 상담적 대사와 또 상담자를 소환해서 재밌고 알기 쉽게 영화 치료와 심리 상담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 책입니다. 대부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싶은 분이나 자신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 또 상담 심리에 관심 있거나 공부하시는 분들 영화 치료에 관심 있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